여러분의 편견, 꼭 스킨십은 피부와 피부가 뭔가 닿는 그런 형식적인 손잡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다, 이런 틀을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꿀팁 하나 있어요. 만약 남자가 뒤에서 걷고 있잖아요. 근데 여러분이 이제 머리를 또 이렇게 좀 쓸어 넘기는 거 있죠. 이거 은근 좀 심리적인 거리를 훅 좁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감사해요.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관계를 좀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스킨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오늘 말씀을 드릴 건 하트 시그널에서 소개가 됐었던 팔꿈치 효과에서부터 응용이 되는 것들이에요. 사람의 팔꿈치는 굉장히 감각이 무딘 부위잖아요. 그런데 이 팔꿈치에 스킨십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을 주진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스킨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심리적 거리라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? 관계 발전을 잘 시키고 남자가 나에게 호감을 쉽게 얻는 여자들의 공통점은 이 심리적인 거리를 잘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. 이 팔꿈치 효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거리 안에서 응용된 구체적인 스킨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이 참 그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. 남자들이 진짜 설레는 스킨십 뭐예요? 남자들은 어떤 스킨십에 심쿵해요?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이런 스킨십을 하면 무조건 설렐 수 있어요 가 되지 않는 게 그 심리적인 거리에 따라서 설렐 수 있는 스킨십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. 아주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. 만약 여러분이랑 그 남자랑 어느 정도 어색한 사이예요. 한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했을 때 만약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팔짱을 낀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갑자기 안아버린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떨까요? 사실 되게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갑자기 그냥 테이블에서 그냥 손이 스친다던가 아니면은 같은 걸 짚는데 뭔가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던가 할 때 은근 설렘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.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과 그 사람이 좀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. 그냥 자연스럽게 걷는데 어깨가 조금 부딪힐 정도도 괜찮은 사이, 그 정도로 친해진다고 했을 때 그 남자가 갑자기 뽀뽀를 해버린다면 뭐 포옹을 하는 것 정도는 뭐 조금 놀래긴 하겠지만 괜찮아요. 하지만 뽀뽀를 한다면 어떨까요? 되게 부담스럽죠. 하지만 갑자기 은근슬쩍 손을 잡는다? 그럼 저는 되게 설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니면은 이때 팔꿈치를 잡아주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. 조금 말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이 팔꿈치 효과라는 건 결국에 그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심리적인 거리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연스러운 설렘을 줄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. 그럼 이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여러분과 그 남자의 심리적인 거리를 일단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어느 정도 떨어져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편안한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그냥 딱 붙어서 이야기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.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진짜 팔짱을 껴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럼 그때 포인트는 뭐냐면요. 그 심리적인 거리 안에서 조금만 더 침범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. 팔꿈치 효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자분과 남자분이 사진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둘이서 가깝게는 걸을 수 있는 사이잖아요.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스킨십을 아직 하기엔 뭔가 손을 잡는다던가 아니면 어깨를 감싸기에는 아직은 그래도 그 정도의 거리는 아닌 사이죠. 그때 팔꿈치를 잡는 거, 이게 그 남자에게는 좀 더 친밀감 그리고 유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, 나에게 더 큰 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스킨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. 또 응용할 수 있는 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. 어깨뼈, 이 뼈도 마찬가지예요. 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감각, 신경이 많지가 않은 곳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팔꿈치 못지않게 그렇게 감각이 무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. 그 남자가 카페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화장실을 갔다가 온 상황이에요. 그때 그 남자가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 어깨를 툭 터치를 하면서 놀래키는 거죠. 이런 장난스러운 스킨십, 가벼운 스킨십이지만 큰 유대감을 묶어올 수 있는 스킨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지하철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, 보통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문 쪽에 가가지고 마주보고 나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잖아요. 야, 너 지하철에서 보니까 키 되게 조금 약간 작다? 아닌가? 좀 공간이 좁아서 그런가?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서 어깨를 터치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 돼요.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 사람과 마주보고 있는 상황,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이 가만히 나보다 앉은 키가 되어 있는 상황이서라면 그냥 터치를 하셔도 상관없어요. 그 정도는 그 상대방이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스킨십이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,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, 저는 손가락 잡는 거, 이거 좀 사실 많이 추천드려요.
저도 손이 굉장히 좀 큰 편인데 이제 남자들은 웬만한 여자들보다 손이 크죠.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는 손이 되게 아기자기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좀 아기자기하신 분이 쓰시면 더 효과적인 방법인데 카페에서 여러분이 그 남자와 이제 둘이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때 하면 좋아요. 테이블에 손을 올리고 있겠죠. 그러면 야 너 진짜 손 크다 하면서 손 한번 재보자. 뭐 이건 남자가 부리는 여우짓인 거고 그런 거보다는 되게 그냥 새끼손가락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. 이거 느낌 되게 이상해. 이거 되게 손인데 손 너 진짜 커서 그런지 이거 느낌 되게 이상하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장난을 치는 거예요. 그럼 그 남자 입장에선 분명 새끼손가락이라는 건 신체의 끝 마지막 부위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감각이 팔꿈치나 뭐 어깨뼈만큼은 아니지만 멀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잡아보는 거 이런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.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체 응용을 할 수 있느냐, 만약 여러분이 그 남자와 팔짱 정도를 낄 수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게 훅 들어가고 좀 설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스킨십이라고 생각해요. 그 남자가 만약 향수를 뿌리잖아요. 그러면은 굳이 손목에 향수를 맡는 게 아니라 귀 뒤에 이 경동맥 쪽에 향을 맡는 거죠. 코를 이렇게 갖다 대면서. 그럼 당연히 팔짱보다는 신체적인 거리가 훨씬 가까워질 뿐더러 그 남자는 순간적으로 뭔가 훅 다가오는 느낌에 부담감까지는 아니지만 큰 설렘을 느낄 수 있어요. 이해가 가시나요? 그럼 이와는 다르게 좀 심리적인 거리가 멀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. 만약 여러분이 그 남자와 손 한 번도 안 잡아본 상황이고 그냥 어느 정도 떨어져서 걷는 게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. 말도 아직까지는 막 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긴 어렵고요. 그럼 그때 가볍게 할 수 있는 스킨십이 뭐가 있냐면요. 꼭 손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발도 어떻게 보면 스킨십이에요. 이거를 좀 의도적으로 한다면 좀 웃긴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여자분들 다리 많이 꼬시잖아요. 그때 그 사람과 테이블의 거리가 좀 가깝다라면은 다리를 꼬면서 그 사람이랑 다리가 조금 딱 닿는 거죠. 왜 이렇게 너 다리 길어? 이러면서 능정스럽게 넘어가도 돼요, 그거는. 다리가 이렇게 닿게 되면은 어느 정도 훅 들어온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 부담스러운 스킨십은 아니고 되게 좀 짜릿한 느낌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. 왜? 심리적인 거리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손으로 하는 스킨십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리가 맞물리는 것도 스킨십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의 편견. 꼭 스킨십은 피부와 피부가 뭔가 닿는 그런 형식적인 뭔가 손잡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뭐 하고 그런 게 아니다. 이런 틀을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. 아, 그리고 또 꿀팁 하나 있어요. 만약 남자가 뒤에서 걷고 있잖아요. 근데 여러분이 이제 머리를 또 이렇게 좀 쓸어 넘기는 거 있죠. 이거 은근 좀 심리적인 거리를 훅 좁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에요. 잠깐만 어려운 이야기 할게요. 우리의 신체는요, 그냥 머리카락 끝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각을 하는 신체적인 거리가 있죠. 여러분이랑 그 남자랑 어느 정도 떨어져서 걷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걷고 있다가 여러분이 머리카락을 쓱 풀어 헤치는데 그 머리카락이 그 남자의 눈에 가까워지잖아요.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되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훅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그때도 받게 돼요. 진짜 이거 남자분들 공감하실걸요? 그런 머리카락도 어떻게 보면 스킨십의 일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포인트는 뭐냐면은 틀을 깨셔야 돼요. 꼭 무조건 손잡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키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심리적인 거리를 먼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정도, 그 정도, 저 정도 조금은 그 정도를 조금만 폭에서 걸쳐서 다음 단계의 이 다음 거리가 되기 전에 스킨십을 하면은 충분히 그 관계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해가 가시나요?